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신하긴 이릅니다. 방금 들린 이상한 소리가 멀리서 온 게 아니다. 바로 당신 등 뒤에서 난 소리라면요. 용기가 있다면 느낀 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누를 때마다 당신은 어쩌면 더 섬뜩한 무언가를 당신 삶에 초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당신이 돌아올 용기가 있다면 말해줄 이야기는 제 외할머니께서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등줄기가 오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말해두자면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각각 다른 침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께 최근 이상한 꿈을 꾼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떤 꿈이냐 고 물으니 자고 있으면 어떤 존재들에게 머리카락을 밝힌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발은 외할머니의 몸을 본 드득 딱 달라붙어서 걷는다고 합니다. 또 그중 몇 명이 머리 주변에 머물러 지려하게 머리를 밟아대는 터이야 고통은 느끼지 않았어도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외할아버지는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괜찮아, 어차피 다 꿈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외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것 같아.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서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셨죠. 일전에 말했던 얘기에 다음이 있어. 머리카락을 밝힌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야. 사실 머리카락을 밝힌 기면 반드시 창문이 열려 쓱 하고 그 면 위에서 내려와 펄썩하고 내려와 위 내려온다니. 뭐가 내려와? 무녀님이 내려오셔. 이 말을 들은 순간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무녀님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꿈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외할머니를 보고 바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치매가 아닐까 진심으로 걱정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외할아버지의 생각을 눈치챈 것인지 외할머니는 연신 나는 멀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르면 벽 창문이 열리며 위에서 무녀님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긴 흙발을 늘어뜨려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든다고 말이죠. 워낙 격렬하게 흔드는 통에 조용한 방 안에는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지고 얼굴을 보려고 해도 계란에 친 머리카락과 격렬한 움직임 그리고 어두운 탓에 남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저 무녀가 입는 흰색과 빨간 옷을 보고서 여자라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외할머니도 며칠간 같은 광경을 보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무녀가 내려오는 벽장문을 꽉 닫아놓고 그 사이에 종이 조각을 한 장 띄워 넣었습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틈에 누군가가 벽장문을 여닫으면 이 종이 조각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에 대해서 마을의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준 부적을 베개에 놓고 자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잠에 빠져들 즈음 외할머니는 기분 나쁜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니 또다시 무녀의 흔들리는 머리카락이 보였고 청소와 똑같았죠. 무슨 짓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 순간부터 갑자기 공포를 느낀 외할머니는 손을 모아 필사적으로 잘못을 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이 외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청소와 같이 아침을 맞았다고 하죠. 일어나 보니 벽장문에 띄워둔 종이 조각은 누렇게 견해 있었습니다. 문을 여닫은 흔적은 없었지만 마치 한참 오래된 종이처럼 견해 있었죠. 문제는 부적에 있습니다. 부적을 베개에 놓고 잤던 그때부터 몸 주변을 돌아다니던 달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는 거였죠.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그전에는 누군가 할머니 근처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외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매정하게 대할 수는 없었던 데다가
혹시나 보통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그날 밤 외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완전히 같은 꿈을 꿨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죠. 아마도 외할아버지는 아직 믿기 힘드셨는지 그것을 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게 진짜였을까 생각에 엄청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부적을 준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죠. 부적만으로는 부족체야. 그 발과 무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게 좋겠어. 이 이야기를 듣고 슬슬 무서워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친구가 일한다는 저를 찾아다 부적 대신 불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무녀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그 장소가 문제일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체 왜 그 벽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된 거죠. 하지만 스님 또한 당초 무슨 이유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벽장은 아는 목수에게 제작을 부탁한 것이었는데 직접 만나서 이 현상을 말해줬더니 다짜고짜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며 말만 하더래요. 그리고 그 벽장에 숨겨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장문 테두리 부분에 사용한 벚나무가 꽤 오래전에 항무녀가 목을 메어 죽은 나무였던 겁니다. 그런 나무는 누구도 쓰지 않으니 쌍갑에 들어왔는데 비용을 절감시킬 겸 그 목재로 벽장 테두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서 벽장문을 떼어 절로 가져가 불제를 받았답니다. 다행히도 그 뒤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대체 그 무녀가 나타나는 이유는 알 수 없었죠. 그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무녀는 거의 없다는 의견뿐이었습니다. 별다른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결국 무녀가 살아있던 그 마지막 순간이 그대로 나무에 스며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기성도 없는 그저 마지막 순간에 무녀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밤마다 목을 내단 모습이 눈앞에 흔들렸던 겁니다. 등산 신문사 기자 출신 김 씨는 대학생 때인 2001년 설악산을 매주 다녔답니다. 산행 코스는 거의 같았고 그러다 보니 쉬운각 대피소와 양톱 대피소를 지키던 산장지기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당시만 해도 산장이 사설로 운영되었는데 김 씨는 산불 정반 시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쉬운각 대피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산장지기 점이 다득히 말하더랍니다. 내일부터 정반시단이다. 손님도 없을 테무데 일주일만 산장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날에 김 씨는 신나서 알겠다고 퀴 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산장지기가 내려가면서 김 씨에게 조금 이상한 말을 하고 갑니다. 너 말고 3명 더 있다. 이 말을 듣고 김 씨는 다른 손님이 3명 더 있는 줄로 이해했죠. 하지만 다음날 산장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짚는 길이다 날렸는데 그 3명은 산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잠에 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다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소리인다 했지만 문이 흔들리는 와중에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산장지기 천과 술을 마시면서 들었던 날이 돌연듯 떠올랐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된다.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김 씨는 불을 끄고 다시 잠에 들었지만 몸 전체에 이상한 느낌이 휘감기며 떨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단 안의 사람 3명이 둥둥 떠다니고 있더랍니다. 신기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등산복 차림으로 서로 뭐라 떠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귀신들과 일주일을 함께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산장지기 형이 돌아왔을 때 김 씨는 묻습니다. 저번에 말한 그 3명이 그 귀신들이에요. 그랬더니 산장지기 형이 웃으며 너도 봤냐? 라고 되묻더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설악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쉬운각 대피소 내전 앞에 시신을 뒤었지. 아나 그때 죽은 사람들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야. 이어 산장지기는 산을 찾는 다른 산꾼들도 그 귀신들을 보곤 하지만
사람을 괴롭힌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설악산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했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김 씨는 이후에도 계속 설악산을 찾았고 길게는 열흘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산불단지 기간에 양턱 개피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부시를 전해주러 간 것이었죠. 그때 산잔지기 전에게 시운각 개피소를 귀신 이야기를 했다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에도 귀신이 있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가운데 단위에 여자 귀신이 나오는데 선긴 중에 그걸 본 사람이 꽤 많아. 그날도 선긴이 없었고 김 씨는 1층 가운데 단위에 들어갑니다. 이미 시운각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기에 무섭지는 않았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을 켜고 벽에 기대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기가 들며 문득전에서 깼습니다. 공군 훈련소에서 겪은 괴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제 동기들도 그런 현상을 직접 겪었습니다. 당시 저는 6시리즈였고 진주 공군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에서는 640기쯤부터 괴담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야간에 자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묘한 기운, 그리고 동기들 사이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문들. 하지만 그저 괴담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고 저희 막사 앞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조교가 갑자기 막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져서 숨이 차도록 말했죠. 밖에 누가 서 있어? 근데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들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교가 겁에 질려있는 모습은 심심이었죠. 몇몇 동기들이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막사 안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통로를 걷는 듯한 발소리, 그리고 벽을 긁는 듯한 소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동기들 사이에서는 서서히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몇 명은 겁에 질려 몸을 숨기고 일부는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소리는 계속 막사 안을 돌아다녔고 누구도 그 소리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막사 한 구석에 있던 커튼이 흔들리더니 그 뒤에 무언가가 서 있는 듯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얼핏 보기에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실루엣은 어딘가 불분명하고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절대로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청취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서움에 떨며 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이후로도 그 사건에 대해선 아무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저 또 하나의 괴담으로 나눴습니다. 훈련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며 각 기수마다 다른 형태로 괴담이 변형되어 전해졌지만 저와 제 동기들은 그 사건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2004년에 짝수 기수와 홀수 기수가 서로 다른 분야의 듣기로 나뉘어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공군 훈련소에서 매우 특이한 책이었습니다. 짝수 기수는 주로 선군기 관련 병사들로, 홀수 기수는 환경이나 보급병 같은 일반 병사들로 나뉘어 있었고 이들 사이의 훈련 기간은 서로 겹치지 않아서 서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620기 입대였는데 그때 훈련소에 들어가 보니 사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입대 인원이 역대 최고였다고도 했습니다. 막사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그래서 홀수 기수가 사용하는 막사까지 우리 짝수 기수들이 쓸 정도로 훈련소가 꽉 찼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곳은 바로 그 유명한 제3 막사 건물이었죠. 특히 제가 있던 2층 왼쪽 절반은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그쪽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훈련병들 누구도 그쪽으로 갈 수 없었고 심지어 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멀쩡한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했죠. 훈련 3주차쯤 되었을 때
조교와 부대장에게 들은 이야기로 그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 훈련병이 그 막사 2층 왼쪽에서 아침 집합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군화끈으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훈련병의 귀신을 봤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그쪽 공간을 폐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바로 전 기수인 짝수 기수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고 일부는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제3막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되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괴담들이 전해지면서 제3막사는 공군 훈련소에서 유명한 괴담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수 이후에도 그 막사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들었고 여전히 그곳에선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존재가 군대라는 비교적 실용적인 공간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제3막사에서의 사건과 그로 인해 폐쇄된 공간은 그 자체로 무서운 경험을 남긴 것 같네요. 그날 밤 많은 인원이 함께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잠에 들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군에서 같은 시간에 악몽을 꾸고 깬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 더 큰 공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그로 인해 더욱 긴장감이 느껴졌겠죠. 군대에서는 귀신이나 괴담이 자주 회자되는 주제인데 진주 공군훈련소의 이야기는 특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귀신이 출몰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커지면서 그 훈련소가 마치 귀신과 관련된 공간으로 겸모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런 점원단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더욱 많은 괴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군대 생활의 고된 지역과 함께 엮여져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점원단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후배들에게 전해지는 전설처럼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이한 사건이네요. 2004년 열차 사고와 그에 대한 괴담은 그 자체로 많은 궁금증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3명의 노인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같은 열차에 지어 산안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생긴 괴담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열차 번호와 기관차 번호에서 숫자를 조합해 죽음과 연관짓는 해석은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를 더욱 부각시켰을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전의 상황도 무척 이상하네요. 첫 번째 사망자가 급히 친구집에 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 두 번째 사망자는 이미 다른 건널목이 있었음에도 굳이 위험한 경로를 선택한 것, 그리고 마지막 사망자는 정보원이 울릴 때 건너려 했던 모습은 모두 사고의 정의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각자의 사연이 더해져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열차에 귀신이 붙었다는 괴담이 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일상에서의 불행한 사건이 신비로운 이야기로 견모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괴담들은 결국 그 사건의 기억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사고와 괴담의 연결은 인생에서의 불행이나 사고가 어떤 신비로운 힘으로 인해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러한 점원이 전해지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궁금증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죠. 정말 섬뜩한 이야기네요. 기차 사고와 호텔의 대기로 실에서의 사건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3명의 사망자가 모두 다른 사고로 같은 날에 발생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신비롭고 불길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뒷차기를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의도적으로 그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목격자들이 홀린 듯 뒤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인상적이네요.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린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그 사건의 음산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호텔에서의 일화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대기로 실에서 구원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손님들이 불안해하고 퇴실하는 모습은 그 간이 지닌 불길한 기운을 보여줍니다. 직원들이 쓰러지는 사건도 매우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40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동료들의 이야기는 자연재해처럼 느껴지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한 기운이 깔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기로 실에서 부적이 발견된 이야기도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그런 부적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겠죠. 보수공사를 통해 새롭게 견고한 호텔에서 과거의 유산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얽힌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미스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괴담이나 도시 전설은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과 교훈을 주는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섬뜩하고 불길한 기운이 가득하네요. 부적이 발견된 뒤 제사를 올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부적이 피로 쓰여졌다는 사실은 그곳에 어떤 과거가 얽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풀리네요. 부적을 보여준 사람의 반응과 함께 그들이 오랫동안 일하던 직원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은 그들 역시 그 공간에 음산한 기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리뉴얼 오픈 후에는 손님들이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니 처음에는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심근경색으로 직원이 살아나고 다른 직원들이 정신 이상을 겪는 등 불안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모습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고백하자면 호텔에서 일하던 시절의 동료가 가위에 눌린 경험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매우 공감이 갑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건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은 정말 소름이 끼치게 만드는 요소이죠. 마지막으로 시력이 점차 나빠지는 것 역시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 혹시 그를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호텔의 과거는 단순한 괴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현재와 맞물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고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겨진 음산한 기운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방에서 불쑥 튀어나온 그 그림자를 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바로 당신의 뒤에서 속삭이는 그 목소리, 그리고 결코 잊지 못할 시선이 느껴진다면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칠 수 있는 그 미지의 존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요.